자, 오늘 시장에서도 충분히 괜찮고 먹을 만한 종목들이 여럿 있었지만 따지고 재기만 하다가 눈앞에서 기회를 놓치면서 이걸 왜 놓쳤을까라 자책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장이 열렸지만 첫날에 제 계좌는 재미가 없습니다. 하루에도 아쉽고 후회되는 상황이 몇 번씩 발생하며 10년 동안 아쉽고 후회되는 상황만 횟수로만 따진다면 하루에 5번씩만 잡았을 때 저는 이때까지 1만 번이라는 후회를 했을 것입니다. 이게 저에게는 일상이지만 순간마다 이 상황을 참고 견뎌내는 게 절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오늘 24만 원이라는 돈을 벌었는데 이 24만 원이라는 돈이 우습다는 게 아니라 저의 누적 수익금과 경력에 비해서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정말 터무니없는 낮은 금액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한 지 4년이라는 시간이 넘었는데 이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기억에 남을 정도로 꾸준하게 달리는 댓글이 뭐냐면 그릇이 작으시네요. 성장이 느려서 큰 그릇은 못 되시겠네요. 버는데 한계가 있을 것 같네요. 이런 비슷한 댓글을 참 꾸준히도 봐왔습니다. 기분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사실 제 목표는 지금 아주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마인드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올해 들어서 상승장에 몇 배씩 오른 종목들이 넘쳐나고 지금도 에코프로처럼 현재 진행형의 종목이 나오다 보니까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오른 만큼 시장에서는 돈을 벌었다는 사례를 쉽게 접할 수가 있는데 한 번에 한 종목에서 몇 억, 몇십억을 벌어 들이시거나 요즘엔 단타를 하시는 분들도 통 크게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은 것 같습니다. 한 번에 수익을 보면 몇천 단위에서 많게는 억 단위까지 한 번에 벌어들이는 고수분들을 보면 저는 따라하라 해도 절대 못 따라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전투자 대회만 보더라도 과거와 수익률 비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과거 증시가 조용할 때는 실전투자 대회에서 수익률이 80%만 찍혀도 시상식을 할 만큼 대단한 수익률이었지만 요즘 대회를 보니까 수익률 80%는 순위권 쪽에서도 껴주지 않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1억 리그에서 80%라면 모를까 그 밑에 리그에서 80%는 대단하지도 않게 보여질 만큼 지금 고수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보면서 저도 많이 벌어들이는 분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따라하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 그게 문제라서 저는 다른 방송이라든지 누가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괜히 따라하고 싶을까봐, 욕심을 내서 더 빨리 성장하려고 시도할까봐. 저는 그게 무서워서 제 세상 속에 저를 가둬놓고 저 혼자만의 매매로 싸우고 있습니다. 요즘에 고수분들이 빨리 많이 버는 게 대단한 건 맞지만 그래서인지 요즘에 주식이 돈을 최대한 빨리 벌어다 주는 수단으로 인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다들 돈이 빨리 벌리고 싶어 하고 무엇이든 빨리 승부를 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빨리 가면 빨리 가려 할수록 리스크는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으며 한 번만 엎어지거나 한 번만 제대로 된 하락장에 직면했을 때는 그동안 얼마나 빨리 달려왔건 얼마나 누적을 시켰던 간에 한 방에 모든 것을 잃을 리스크가 생기는 겁니다. 그거는 최근에 하락장만 겪어보셨더라도 충분히 아실 수 있으실 텐데 그동안 3개월 동안 아무리 지수가 계속 오르고 누적되었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 주식시장에서 불변의 법칙은 최고점을 찍은 종목에서 최고점에 들어오는 것은 그냥 순진한 아무것도 모르는 개인 투자자들이며 요즘에 NH증권에 재밌는 기능이 생겼던데 거기서 데이터 분석을 들어가 보면 종목을 봤을 때 이 종목에서 개인 투자자의 손실 비율과 수익 비율이 나오는데 고점에서 한 20%만 떨어져도 손실 투자자 비율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과거에 몇 배가 올랐던 말든 어쨌든 고점에서 잡는 것은 개인 투자자라는 것이며 아무리 그동안 증시가 누적이 되었어도 이런 지독한 하락장을 한 번만 겪어도
돈을 정말 허무하게 날릴 수가 있습니다. 돈을 날리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동안 노력했던 시간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인데 그 시간들까지 날리는 거니까 당연한 말이고 제가 이때까지 강조한 말이지만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나중에 하락장이 왔을 때 그 돈을 과연 지켜낼 수 있을까?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에 지금 돈을 버신 분이나 매매를 잘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이 자신의 목숨을 여러 개 만드는 일을 하루빨리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그분들이 하루 이틀, 1년, 2년 주식하다가 주식 접을 것도 아니고 20년, 30년 할 수도 있는 건데 어차피 지금까지 수익을 쌓으면서 돈 버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뭘 해도 잘 되고 시드가 적어도 잘 되고 힘든 상황에 직면한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기에 자신의 목숨을 여러 개로 만드는 보험부터 드셔야 됩니다. 보험을 들게 된다면 출금을 하거나 시드를 나누는 것인데 시드를 나누면서 수익이 당장에 눈에 보이는 건 적어질 수 있다 하더라도 그냥 성장을 늦추고 좀 오래 가기 위한 보험을 드는 것이지 당장의 시드나 수익금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오늘 수익금은 24만 원입니다. 저도 마음 같아서 하루에 1억씩 벌고 싶은데 제 목표가 최소 60세에서 70세까지 주식을 하는 거라 아직도 목표까지 최소 25년 이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 25년 동안 목숨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 놓고 100만 원으로 20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돈은 나에게 알아서 찾아와 줄 겁니다. 요즘 주식시장이 너무 급해져 있습니다. 단기간 싸움보다는 장기간 플랜에 성공하기 위해서 목숨을 여러 개 만들어서 보험을 꼭 드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초보자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아주 기본적인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조금 이해가 힘드신 영상이 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내가 중급자 100만 원으로 20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면 목숨을 꼭 여러 개 만들어서 주식이라는 게임을 편하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시장을 보면 오늘 5월 첫 거래일부터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지수가 다시 급하게 상승하더라도 신용잔고가 계속 늘어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만큼은 폭락은 아니다 하더라도 여기서 더 이상 크게 상승하지 않고 제자리에 머물러 주면서 신용잔고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게 저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올랐으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다져주는 구간이 필요한데 다져주는 구간 없이 너무 과열이 돼버린다? 그러면 당장엔 좋을지 몰라도 나중에 터질 때는 이것보다 훨씬 더 심하게 터질 수가 있습니다. 이 과열이 식지 않는다면 다시 고점을 찍는다 하더라도 하루에 3, 4%씩 빠지는 장대음봉이 언제라도 나올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된다 보면 되겠으며 5월 시장은 그냥 천천히 지수가 오르지만 않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차라리 5월에 오르지 말고 나중에 이걸 힘을 모았다가 진정이 되고 나서 6월, 7월, 8월 언제라도 하반기에도 오를 수 있는 거니까 그 하반기의 상승을 위한 작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제가 대표적으로 본 세 가지 종목이 에코프로랑 덕양산업이랑 바이오니아가 있는데 먼저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프로그램이 없으면은 이 종목은 더 이상 이 과열 상태에서 상승을 유지하기가 새로운 공시나 호재가 나오는 게 아닌 이상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금요일 시간의 거래에서 보합에 마무리했던 게 오늘 시초가부터 좀 높게 3% 띄우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계획 자체가 틀어져 가지고 손을 댈 수가 없었는데 원래 가장 좋은 그림이 그냥 보합쯤에서 시작을 했다가 마이너스 1, 2%에서 왔다 갔다 거리면서 프로그램이 더 이상 매도가 나오지 않는 타이밍 때 그때가 좋은 타이밍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이건 갭상승 띄우자마자 장중에 6%까지
프로그램이 2만 주까지 팔다가 다시 순매수로 전환되고 다시 한 만 주까지 팔다가 다시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반복적인 작업으로 고점을 띄워놓고 결국에 매도가 나오니까 그 뒤로는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코프로는 어떻게 해야지 다시 올라갈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올라가기 위한 힘은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이 어떻게 해야지 들어올까를 생각하면 바로 답이 나오는데 들어왔으니까 나가야 되고 그전에도 들어오면은 나가야 되고 이게 다른 종목과 좀 헷갈리는 게 이틀 연속, 3일 연속 들어올 수도 있고 그 들어온 물량을 며칠에 걸쳐 가지고 매도할 때가 있어서 다른 일회성 종목보다 좀 까다롭게 움직이긴 하지만 지금은 들어왔던 게 거의 다 나가고 있으며 이제는 여기서 다시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상할 게 없는데 그 다시 들어오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차트가 살아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무지성으로 10만 주를 넣었을 때 고점을 만들면 개인 투자자가 그 고점에서 그 무지성으로 산 10만 주 판을 깔아주면 개인 투자자가 이 프로그램이 샀던 물량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가 이걸 보고 들어오는 것이라 차트가 멀쩡하면 어차피 당장 내일이라도 다시 들어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오늘 상승폭을 다 반납했다 하더라도 언제라도 다시 띄울 수 있는 차트가 안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다시 들어오기를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덕양산업이 오늘 결과를 보니까 차라리 오버나잇을 했으면 에코프로든 덕양산업이든 전부 차트가 예뻤던 종목들의 시초가가 잘 나왔습니다. 덕양산업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법 시동장치 관련 법안 발의 때문에 이슈가 돼서 오늘 시초가가 10%나 나왔습니다. 너무 이게 우르르 몰려서 다 따라오면서 10%나 띄워가지고 그 뒤에도 먹을 자리가 또 플러스로 8% 정도 오르긴 했지만 너무 이게 반영이 돼서 오르다 보니까 주가가 신고가인데도 재미가 없었지만 지금은 그 전에 고점인 6,240원 밑으로 내려와 있는데 이거를 추가로 공략하기 위해서는 일단 프로그램이 빠졌고 다시 만약에 장중에 6,240원을 돌파해주는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 그땐 심상치 않게 생각을 하고 고점 돌파를 기대하고 6,240원을 기준으로 대응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놓친 게 바이오니아인데 이건 머릿속에 생각을 좀 여러 번 하면서 재보다가 놓쳐버렸습니다. 제가 거래대금 2천억부터 봐서 2천억 나왔을 때가 한 이쯤이었을 텐데 이쯤부터 보면서 오늘 에코프로를 제외하면 바이오니아 쪽으로 거래대금이 몰리고 있구나. 게다가 프로그램까지 사들이구나. 생각을 하고 여기서 살까 말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순간에는 프로그램의 순매수량이 13만 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3만 주에서 VI 걸리고 나서 올리는 과정에서도 이 프로그램의 순매수량이 쉽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올리는 과정에서도 어땠냐면 1시 21분까지 순매수가 그냥 거의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구간이나 상승한 구간이나 만약에 이 횡보하는 구간에서 프로그램의 순매수가 14만 주, 15만 주, 16만 주 천천히 계속 계단식으로 늘어났다면 그건 프로그램만 믿고 들어갔을 텐데 나중에 올릴 때까지 프로그램이 잘 늘어나지 않는 걸 보고 그냥 VI만 걸렸다가 재미없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도 두 번째 VI까지 다이렉트로 올랐습니다. 5월 첫날부터 시장이 적지 않게 상승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진짜로 적당히 하고 휴식을 취하면서 증시가 안전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해주는 5월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